여론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가시죠. 여론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더 여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차기 대선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SY가 지난 6일, 7일 여론조사한 결과 오늘 뉴스공장에서 KSY가 공개를 했는데요. 주요 포인트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했다는 결과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4%, 윤석열 28.3%, 거의 동률로 나타났는데 0.1%포인트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32.3 대 27.4,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앞섰지만 이번 주에는 거의 동률로 나타나면서 그래프 순서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가장 왼쪽에 선두에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지난주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금요일 날 발표가 됐죠. 화수목 조사한 내용인데 점선으로 표시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5%에서 19%로 6%포인트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소폭 혹은 중폭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1%포인트, 이낙연 후보 5%포인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6%포인트 낙폭이 이낙연 후보 5%포인트의 상승폭으로 연결된 듯 보입니다. 자, 다시 KSY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4%포인트, 그러니까 갤럽 조사랑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중폭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KSY 조사에서는 이재명 소폭 상승, 이낙연 0.2%포인트 상승이가 횡보, 최재형 후보 0.3%포인트 상승, 홍준표 0.1%포인트 상승, 유승민 후보가 1.1%포인트 상승,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약간 더 상승했습니다. 추미애 후보 0.7%포인트 하락, 안철수 후보 0.3%포인트 상승.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했다는 게 포인트고요.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윤석열 후보 0.7%포인트 하락, 홍준표 후보도 소폭 하락, 유승민 후보가 소폭 상승, 원희룡 후보 중폭 상승. 원희룡 후보가 도지사직 던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질문은 민주당 지지층도 다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색채가 강한 후보보다는 좀 개혁적인 보수, 중도 보수 후보들이 유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후보는 다자구도에서 여야 다자구도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이런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가 범보수만 물었을 때는 뒤로 처집니다. 반면에 개혁 보수 성향인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특히 이번 주에는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반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원희룡 지사를 조금 이번 주에는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도지사직 사퇴 논란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었었고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원희룡 지사였죠. 제주도지사직을 던졌고 하다 보니까 아마 반 이재명 성격의 민주당 다른 후보 지지층이 원희룡 후보를 좀 지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 후보도 이 중에서는 개혁 성향의 보수 후보이기 때문에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최재형 후보 친박 성향의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최재형 후보 쪽으로 집중이 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토끼를 조금 더 먼저 잡으려고 하는 노력. 지난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애국가 4절까지 불렀다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는 좀 거부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3%포인트 하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추이인데요. 이재명 후보 소폭 상승, 이낙연 후보 소폭 하락.
뭐 추미애 소폭 하락, 박용진 소폭 하락, 정세균 소폭 상승. 큰 변화는 없었던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그래프인데 윤석열 후보가 6%포인트 빠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그 다음에 안철수, 황교안. 자, 안철수 후보의 그래프는 주황색 맨 마지막에 있는 1%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어딨냐? 그래프 좌측에 잠깐 보이다가 안 보입니다. 좀 독특하죠? 근데 최재형 후보는 4%인데 여기 없어요. 왜 그러냐? 안철수 후보보다 높은데 없어요. 왜 그러냐? 밑에 두 번째 줄, 위 기간 선호도 5%포인트 이상 기록한 적 없는 인물만 제시. 기록한 적 있는 인물만 제시. 매월 초 1회, 2021년 4월은 재보궐선거 전후 조사. 이 내용 때문에 최재형 후보가 지금 4%포인트, 그리고 후보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표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받아봤더니 최재형 4%, 홍준표 2%. 여기는 지금 홍준표 후보도 빠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위기간 선호도 5%포인트 이상 기록한 적 있는 인물만 제시. 이게 아마 홍준표 후보 때문에 기준을 정하고 그래프에서 뺀 게 아닌가.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랑 지금 한국갤럽 사이가 무지 안 좋습니다. 내일은 빼라. 성명권 침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표에서는 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관식이라서 뺄 수가 없죠. 객관식이면 빼겠는데 주관식이라서 유권자들이 응답을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뺍니까? 2%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최재형 후보는 4%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 때문에 그래프를 아마 5% 이하는 뺀 게 아닌가 싶은데 최재형 후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4%인데 이 그래프에서는 안철수 후보보다 높은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조사팀에서 그래프 하나 마지막에 그려봤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가장 오른쪽에 7월 1일 날 2%를 기록했다가 이제 8월 5일 날 이번 조사에 4%. 그래서 주요 후보 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래프를 리얼미터 조사팀에서 살짝 그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을까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 초에는 부정식품 논란을 좀 일으켰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논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 이거는 조금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부산일보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고 또 삭제를 했죠. 부산일보에서는 또 이거 왜 삭제했냐? 그래서 또 추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계층별로 봤어요. 근데 중도층에서는 3%포인트 빠졌고 50대에서 1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10.9%포인트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부정식품, 또 후쿠시마 원전, 이거보다는 50대 또 부울경에서는 아마 부마 항쟁,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보고 부마 항쟁 논란, 부마 항쟁이라고 했었죠. 장제원 의원이 옆에 있었고. 근데 이게 조금 50대 또 부산, 울산, 경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했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50대 PK에서 좀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중도층에서 빠진 거는 뭐 후쿠시마 원전 논란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갤럽 조사에서 6%포인트, KSY 조사에서는 4%포인트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지난주에 수요일 날 출마 선언을 했죠. 거기서 컨벤션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에서 4%, 2배 올랐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6%포인트 빠지면 그걸 다 흡수를 했어도 8%가 나와야 되는데 다 흡수하지 못했다. 출마 선언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뭐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뭐 좋게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근데 좀 부정적으로 본 언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애국가 4절, 또 공관에서 한 거 아니냐, 감사원 공관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좀 있었습니다. 상승폭이 윤석열 후보의 낙폭만큼 크진 않았다. 그걸 다 낙수 효과를 다 흡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안 조사입니다. YTN 의뢰로 지난 금요일 날 한면합 훈련 연기 주장 공감도인데 지난 그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연기하자는 입장이 한편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게 방어적 성격의 또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했더니 연기 주장에 대해서 비공감 50.4, 공감 45.3, 오차 범위 내에서 비공감 의견이 소폭 높았지만 아주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연하게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공감 60% 넘게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에 육박하게 비공감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령대별 20대가 70세 이상보다 비공감 의견이 높았어요. 62%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30대, 40대는 공감 의견이 상대적으로 20대보다 높았는데 공감 의견이 높았던 세대는 50대, 60대입니다. 전후 베이비 붐 세대는 공감 의견이 높았는데 30대도 비공감 의견이 공감 의견보다 10%포인트 높았어요. 예비군 세대,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30대, 또 김여정 부부장도 30대. 근데 이 3대 세습을 한 이 김정은, 김여정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히 20, 30대 반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태경 의원도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여정의 하명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래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정당 지지도 민주당 주초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20, 30대가 한미 연합훈련 연기 주장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리얼미터하고 KSY 모두 이번 주에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리얼미터는 소폭 상승했는데 KSY는 부정평가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은 KSY와 리얼미터와는 다르게 긍정평가 소폭 올라서 41%, 부정평가는 또 소폭 하락해서 51%. 요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상황은 40%대 초반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리얼미터 41.5, 한국갤럽 41, KSY는 가장 높습니다. 44.5. KSY는 또 인사말 변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TBS 의뢰로 여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리얼미터가 KSY 전에 TBS 의뢰로 할 때는 의뢰사 TBS 이야기를 안 하고 바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KSY는 다른 조사기관과는 다르게 TBS 의뢰, 다른 조사기관도 예를 들면 MBC 의뢰, 조선일보 의뢰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서 의뢰 언론사의 이념적인 지형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가령 KSY가 TBS 의뢰로 합니다. 그러면 뉴스공장을 싫어하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은 전화를 그냥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갤럽이나 리얼미터보다는 KSY 조사가 긍정평가가 조금 높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고 몇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지금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또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도 또 KSY 조사도 민주당이 소폭 국민의힘보다는 오차범위 높은 상황인데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소폭 앞서는 상황이 지금 2, 3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리얼미터는 2,500명 월, 화, 수, 목, 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주 오차 범위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37.8 대 32.1이면 오차가 좀 큰 오차 범위 내를 벗어나는 격차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한미 연합훈련 논란이 주초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일간 변화를 보실까요? 리얼미터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주초에 월화 31.7, 31 좀 약세로 돌아섰다가 수요일 날은 33.8%로 민주당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조금 오르는 듯 보였는데 주반에 다시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뭐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이 또 금요일 날 뭐 계속되다 보니까 이 거리두기 그냥 계속 뭐 2주씩 계속 반복되는 거 아예 뭐 기한 두지 말고 그냥 거리두기 4단계로 했다가 좀 변동이 생기면 그때 얘기하면 되는데 뭔가 발표한다고 해서 기대하면 또 그대로니까 이 자영업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마음이 좀 상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올림픽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순위가 16위. 원래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순위가 좋으면 당첨지율이 오릅니다. 근데 이번 주는 좀 좋지 않았어요. 왜냐? 한국이 16위. 뭐 금메달 수가 뭐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회 분위기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금메달 수, 또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지금 이번에 3위를 했는데 물론 자국에서 했으니까 88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가 4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일본이 10위 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도쿄올림픽 때 16위, 좀 저조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야구, 축구 뭐 못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배구처럼 또 근대 오종 우리한테 희망을 준 스포츠 종목도 있었습니다만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 당첨 지지율에 도움이 별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 특히 좀 좋지 않았고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모처럼 국민의힘이 30%로 20%대를 벗어나면서 역시 2%포인트 상승했고요. KSI 조사 또 민주당이 35.4%로 여기는 이제 소폭 상승했네요. 근데 국민의힘이 소폭 하락했지만 리얼미터 조사랑 비슷하게 지금 아주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랑 팽팽한 그런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더여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당 지지도 살펴봤고요. 오늘 8월 첫째 주 더여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한 번 꺾였는데요. 계속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거리두기 잘 지켜가면서 방역에도 힘쓰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론!